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보컬 트레이닝 강의를 맡게 된 황은지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하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이렇게, 인강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아쉽네요. 보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신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컬 트레이닝 수업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환절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호흡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목소리 관리하는 방법, 목 관리 방법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황은지라고 하고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주로 그동안 많은 그 실용음악학과 아니면 대중음악학과에서 보컬 전공 실기 수업을 주로 담당해 왔고요. 이번처럼 이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 보컬 트레이닝을 맡게 된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과 함께 이번 학기를 같이 보내게 될지 상당히 기대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황은지이고요. 제가 맡게 된 이번 수업은 보컬 트레이닝입니다. 일단 이 영상으로 제가 이 연락처를 기재를 했습니다. 네, 제 핸드폰 번호 잘 저장해 주시고요. 또 이메일 주소 함께 첨부했으니까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컬 트레이닝 수업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 수업은요, 보컬 트레이닝의 포괄적 이해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의 양질의 가창 구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 풀었을 때는 상당히 뭔가 어려운 단어도 있고, 뭔가 좀 딱딱한 단어도 있고, 이래서,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 내용을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보컬 트레이닝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이해하고 또 함께 실습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컬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전보다, 그러니까 before보다는 after가 훨씬 더 발전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질 수 있다면 가장 이 수업이 그에 합당한 목표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의 교과목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별 음색과 음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컬 기초과정, 호흡, 발성 등에서부터 심화과정, 액팅, 감정 표현 등에 이르는 이론,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한다라고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별 음색, 음역. 자, 여러분, 음색이 뭔지 아시죠? 자기만의 보이스 컬러를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보이스 컬러. 이 전 세계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5천명 이상의 인구가 있죠. 그 누구도 절대 이 음색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내 목소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컬러구나. 보이스 컬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일단 먼저 좀 탑재하시고, 네, 제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그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컬러가 어때요? 꾀꼬리 같은 어떤 그런 예쁜 목소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중저음이 강한 이 좀 뭔가 약간 중성적인 보이스 컬러를 좀 가지고 있지요. 사실 이거는 좀 사담입니다만 저는 이 목소리 컬러에 대한 어떤 그런 미담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응애하고 이 세상에 이 탄생을 알렸을 때 밖에서 기다리시던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다,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딱 저를 보셨는데 딸이었더래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일화는 유독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변성기가 심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집안 내력인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약간 좀 이렇게 중성적인 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의 그 사랑하는 베이비, 저희 딸도 이런 약간 중성적인 여자인데도 이 중성적인 톤을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약간 유전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이따가 뭐 저희가 2주차 수업 때 뭐 성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연관지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색, 상당히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어떤 그런 요소고요. 음역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자, 고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고음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남학생들, 이 고음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아니면은 고음을 사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이 음역,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역이 어느 정도구나를 좀 파악해야 되고, 그 음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순차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음역의 영역을 좀 확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이 수업에서 수행을 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석,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을 분석해서, 물론 제가 분석을 하겠죠. 보컬의 기초 과정. 저희는 아마 이 중간고사 이전에 초반에는요, 이 보컬 기초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 썼지만, 뭐 호흡이라든가, 발성이라든가, 뭐 이제 2주차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 공명, 뭐 등등등 또 이 기초 과정에도 되게 다양한 또 어떤 그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우리 이제 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 심화 과정은 여기 액팅이라고 하죠. 이 액팅이라는 거는 연기,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연기를 뜻합니다. 이 어떤 감정 표현에 관련된 말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잘 살려서 정말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약간 심화 과정 테크닉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 이론, 그러니까 제가 이론도 설명드려야 되고 뭐 실습도 할 거고, 이런 두 가지 융합형 형태의 수업으로 보컬 트레이닝 수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이 수업은 100% 오프라인 강의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이 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이런 융합형 형태의 어떤 강의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매 주차 수업에서 안내해드리는 어떤 그런 수업 내용과 또 이렇게 주어지는 과제들을 수행하시면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꾸준하고 적극적인 학습에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또 있는 것이죠. 평가의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니 해도 이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가가 되겠죠. 네, 저희 평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이 맥락에 있는 두 가지, 중간 평가와 기말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업 자체가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중간 평가나 기말 평가 모두 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몸을 활용하는 실습의 평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출석 평가가 20% 정도 차지를 하죠. 뭐 어떤 과목이든 출석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대학교 신입생이 아닌 좀 이렇게 좀 2, 3학년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출석만 100% 해도 반 이상은 가.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 출석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 과제물이 10% 정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사실은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이 과제를 따로 내주지 않아도 이 매주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 본인들이 이
이 학생들이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뭔가 좀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띄게 살펴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1, 2주차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과제물이 매주차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좀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주어지는 과제물을 뒤에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우리가 SNS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글을 반영해서 제가 이 과제물 평가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이것은 참여도 평가예요. 얼마만큼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저와 눈을 최대한 많이 마주쳐 주시는가, 혹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수업 참여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이 1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중간평가와 기말평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이론 형식이 아닌 실기 형식의 평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석평가는 2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무엇보다 출석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물, 특히 우리 1, 2주차 온라인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과제물을 꼭 다음 주차의 수업 이전까지 꼭 제출을 해주셔야만 제가 이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저와 좀 같이 뭔가 소통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참여도 얼마만큼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시는가, 얼마만큼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제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다양한 어떤 보컬 트레이닝 관련된 수업들의 이렇게 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많은 이 교재와 참고 문헌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한 가지 책만 가지고 수업을 플레이하기에는 좀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책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제가 추출을 해서 나누어 드리고 또 소개해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될 거고요. 그래서 따로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문헌을 구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기타 참고사항이 있어요. 강의 주제와 내용은 저희가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은 어떤 학습 사정에 의해서 변경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 수업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커리큘럼을 정한 대로 그냥 플레이를 쭉 이어가도 전혀 무방합니다.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실습형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제가 뭔가 호응해 주시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피드백 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이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매주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전주에서 무언가 배웠던 내용들이나 그런 과제 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배웠는데 호흡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호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뭔가 연습을 해오지 않으시면 그 다음 주에도 또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호흡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호흡이 제대로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노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주제와 내용은 어떤 학습자의 사정 아니면 학습 내용의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차별 강의 주제는 사실 저희가 15주차 가까이 되는 수업들을 쭉 설명을 드려야 되죠. 왜냐면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 만났으면 제가 일일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연도 해가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상황상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온라인 강의 예정인 1주차와 2주차 수업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 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1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이 노래에 관련된 어떤 그런 테크닉 내지 어떤
실제적인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인체와 호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노래에 활용되는 가장 큰 어떤 기관이죠. 이 호흡기관. 그리고 이 발성기관. 말 그대로 호흡기관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호흡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호흡이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호흡기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발성기관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성대예요. 여러분, 이 성대 얘기 드릴 거예요. 이 성대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작용들을 하는가, 그리고 이 성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내지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이 성대에 대한 것들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좀 불편하시더라도 수업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그 다음 3주차 수업부터 따라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꼭 좀 집중해서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요 놈의 자식 때문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호흡 질환이죠. 이 기관지 질환으로부터 뭔가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열도 있지만, 고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침이라든가 아니면 콧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호흡기 질환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전개가 돼 나간다는 거죠. 분명 이 목 관리를 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분명 그 호흡기관에 대한 부분과 어떤 뭐 굳이 연결을 지자면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사실 단순히 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그 커리큘럼 상에는 기재해 놓지 않았지만 목 관리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네, 물이죠.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좋다라는 사실은요, 사실 꼭 이 노래 아니면 목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뭐 특히 이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다이어터 분들, 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라. 이거 공식처럼 뭔가 이렇게 세입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물을 많이 마셔준다는 것은 우리 몸의 이 어떤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몸에 쌓여있는 어떤 그런 불순물들 아니면은 좋지 않은 어떤 성분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어떤 그런 독소들을 배출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미온수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게 남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젊으니까 젊은 이 혈기를 가지고 찬물, 시원한 물, 얼음물 이런 거 엄청 찾으세요. 근데 사실 이 냉수는요 정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냉수의 어떤 그런 자극이 어쨌든 우리 목에 엄청난 자극을 이렇게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게 정말 좋고 냉수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듯이 성대나 목 관리도 이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성대는 이 점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성대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성대 점막, 그러니까 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 물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이 성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수, 이 찬물은요, 오히려 이 성대를 뭔가 이완시키기보다는 수축시키기 때문에, 노래하기 앞서서 급하게 마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 여러분. 네,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떤 캡처를 해두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흡연도 정말 목에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 하기 때문입니다. 목을 정말 건조하게 만들어줘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대는요, 점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대에는 근육 조직이에요. 이 근육 조직 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점막이 있어요. 한번 코팅을 싹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대 내부를. 그런데 이 카페인이라든가 이 흡연이라든가 이 카페인의 성분 혹은 이 흡연의 어떤 그런 이제 과정들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이 점막을 건조하게 해주는 거죠. 네. 여러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목이 건조하다라고 느끼는 느낌? 아니면 혹시 이제 기관지 염증이나 어떤 감기 걸렸을 때, 이 목이 건조하다는 느낌. 이 목이 건조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목을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준다. 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기침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침을 한다는 건요, 사실 그 한 번의 기침에 엄청나게 이 성대에 많은 무리가 가요. 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침 감기 정말 심하게 걸렸을 때, 목소리까지 안 나오는, 목소리 실종되는 막 그런 경험 살면서 한 번쯤 꼭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것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뭐 커피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잔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노래를 부르기 훨씬 좀 이전 시간에 아니면 이후 시간에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마셔주시는 것을 제가 강추하는 바입니다. 네. 목 관리 방법 세 번째. 이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늘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환절기 혹시라도 또 이제 어떤 기침 감기라든가 기관지 염증이 있으신 분들 항상 목을 365일 감싸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을 감싸준다는 것은 사실 이 전반적으로 체온을 이렇게 뭔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찬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물,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성대를 수축시킨다. 이것은 결국 우리 근육을 수축시킨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갑자기 추운 날 탁 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몸이 자동으로 탁 움츠려드는 느낌 드시죠? 어때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성대도 근육 조직의 하나예요. 이 성대가 수축하는 역할. 그럼 반면에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감싸줌으로 인해서 이 성대가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를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진짜로 이건 저도 맨날 이용하는 방법인데 항상 이용하는 방법인데 감기 걸렸을 때 특히 기침 감기 걸렸을 때 이 목도리 내지 스카프 꼭 하고 계시면 진짜 기침 횟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늘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배즙, 생강차, 도라지청 뭐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 아니면 도라지에 있는 성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이 열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을 올려주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균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몸에 유입되는 것을 그냥 방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면 이게 몸과 목을 전체적으로 체온을 올려줌으로써 몸과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축이 아닌 이완작용을 돕는데 영향을 줍니다. 뭐 그 외에도 목에 좋은 차로는 뭐 오미자차 혹은 모과차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캐모마일 여러분 많이 드시죠? 캐모마일 아니면 유자차 뭐 이런 것들도 목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니요. 그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또 노래하기에 앞서서는 레몬차나 홍초 같이 약간 신맛이 나는 차나 음료를 마시면 약간 이렇게 침이 나오면서
긴장 때문에 입이 마르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건 아니고 레몬차나 홍초 같은 것은 노래하기에 앞서서 좀 이렇게 긴장 상태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데 어떤 좀 그런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역할도 하고요. 뭐 즉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는 커피만 말씀드렸지만 뭐 홍차라든가 녹차 이런 것들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네, 충분한 휴식과 수면. 이 숙면을 취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요. 잠을 잘 자는 것. 이게 무엇보다 우리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내지 숙면을 취하시는 것, 이것도 이 목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배는 덮고 자야,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목에 면수건을 감고 자면 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또 목을 좀 더 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무대에 서야 하거나 혹은 노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노래하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뭔가 잠에서 일어나서 워밍업을 해야 돼요. 제가 2주차 수업 때 제가 이 워밍업 좀뭐 간단한 것들 제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3, 4시간 전에 최소한 3, 4시간 전에는 미리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발성을 하거나 내지 몸을 풀어주고 목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몸을 워밍업 해주는 것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표를 살펴보다 보니 저희 수업이 오전에 있더라고요. 사실 이 보컬 트레이닝 수업 오전에 하면 정말 좋지 않은데, 네. 뭐, 이거는 뭐 상황상, 학교의 상황상 그렇게 지정이 됐지만, 뭐, 아침 9시 수업인데, 뭐, 예를 들면 5시부터 일어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조금 뭐 바로 뭐 이렇게 강의동 앞까지 차를 타고 오시는 것보다는 뭐 교문 앞에서부터 좀 이렇게 약간 빠른 걸음으로 좀 이렇게 걸어 오신다던가 아니면 좀 걷는 코스를 만드셔서 약간 몸에서 살짝 땀이 올라오는 정도의 워밍업을 해주시는 걸 좀 우선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요, 제가 이제 이 목 관리 방법에는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각을 하는 거. 네. 이 각을. 우리 이 입안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음. 이 죽염이라든가, 뭐이 굵은 소금을 녹여서 약간 미지근한 물로 각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뱉는 방법. 이게 사실 제일 좋은데, 이거 왜 옛날에 그 미우새에서 이상민 뭐 코 세척인가 뭐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반복하면 사실 그게 정말 좋다 그래요. 뭔가 목 안에 이물질이 씻기면서 뭐 소독도 되고 또 입도 개운해지고 또 이렇게 죽염을 목젖 가까이에 약간 반 스푼 정도를 넣고요. 침으로 녹여서 조금씩 삼키면 또 목 아플 때나 평소 목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럽니다. 뭐 이거 정 여의치 않으면 우리 가글인이라든가 이 가글 제품들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수시로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말 아끼셔야 됩니다. 말. 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이 노래하는 것보다 목에 더 많이 무리가 갈 수 있대요.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자주 쉬거나 또 아니면 목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 뭐 박나래도 옛날에 뭐 이 성대 때문에 잠깐 쉬기도 하고 뭐 병원 갔던 장면도 있고 막 그랬죠. 특히 이 목소리 많이 노래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목이 더 자주 이렇게 상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분들 뭐 특별히 내가 노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뭐 공연 내지 어떤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대한 말을 줄이고 목 컨디션의 관리를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뭐, 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쪽 분야에 뭔가 이 본인이 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거나 내지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들러서 목이나 성대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이라고 하죠. 목이 아프거나 편도가 부었을 경우에는 또 이게 이제 목감기인지 인후염인지 아니면 편도염인지
좀 심각하게는 성대결절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편도가 부었을 때에는 또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아이스크림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목감기일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려요. 목감기일 경우에는 이 찬 음식을 좀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이 프로 가수들의 경우도 평소에 이비인후과를 이렇게 자주 찾으면서 자신의 목 상태나 목 건강을 항상 체크를 하고요. 또 이제 예방에 좋은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목 관리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목 관리를 통해서 목 관리를 잘 해야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를 할 수 있고요. 목 관리도 연습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이래. 올바른 목 관리를 함으로써 좋은 목소리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앞에서 소개드린 거 외에도 이게 이제 목에 좋은 음식들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무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무를요, 이 볶아서, 그러니까 잘게 채를 쳐서 이 볶아서 말려둔 상태에서요, 볶아서 말려둔 상태에서 이게 뭐 보리차에 물 끓여 먹듯이 아니면은 이게 뭔가 차 우려 먹듯이 이걸 이렇게 차처럼 평소에 마시면 이 기관지에도 좋고 기침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자취하시거나 이렇게 혼자 지내셔야 되는 분들 요런 좀 뭔가 요법들 알고 계셔서 나중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알로에 아시죠? 이 뭔가 길쭉한 이 넓은 파처럼 생긴 이 알로에도 이 기침이나 가래가 많이 끼는 경우 혹은 천식 환자한테도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요. 목에도 참 좋고요. 또 이제 호박. 이 호박은 또 해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열감기에 많은 효과를 줍니다. 또 그에 더해서는 또 이렇게 붓기를 빼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또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양파는 특히 이제 즙을 내서 마시면 기침 감기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도 좋대요. 특히 이제 그냥 감이 아니라 꽃감. 꽃감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생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포도당, 과당, 이게 겉에 보면 하얀 가루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그 곶감에 그게 기관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좀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죠. 이 바나나. 이 바나나는 우유랑 같이 함께 갈아 마시면 이 기침 감기로 인한 목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또 이제 귤 껍질이요. 귤피라 그러죠. 이 말린 귤 껍질을 약한 불에 우려내서 이렇게 꿀을 살짝 섞여서 마시면 이 감기에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예민한 시기에 목 관리, 몸 관리 하시는데 지금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이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주차 과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넘어갔네요. 과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안 넘어가지는데, 이 앞에 그 설명 드릴게요. 뭐냐면, 어, 원래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이 음색이나 혹은 이렇게 어떤 음역이나 아니면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습관이라든가 고쳐야 될 습관, 아니면 뭐 장점 내지 단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설명도 드리고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제가 또 추천도 드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검진을 하는 거죠. 검진을 해서 이제 어떤 처방전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과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 장르는 상관없어요. 뭐 락이라든가 팝송이라든가 뭐 가요라든가 뭐 어떤 나라의 노래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즐겨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막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아니고 막 못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그냥 뭐 소소하게 자주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친구들이랑 가면 이렇게 18번처럼 자주 부르는 노래 아니면 평소에 자주 흥얼흥얼하는 노래 이런 노래를 한 곡을 녹음해 주시거나 사실 더 좋은 거는 녹음보다 찍어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제가 뭐
뭐 입모양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내는 것이 그냥 듣는 것보단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시는 어떤 영상, 뭐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음원을 한 곡을 녹음을 하셔서 한 곡 뭐 전곡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1절에서 1절 후렴까지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1절 후렴. 후렴 어딘지 아시죠? 네. 후렴까지만. 끝까지 아닙니다. 반 정도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 부르신 어떤 그런 영상이나 내지 음원을 여기 안내드리는 메일, 제 메일이죠. 소문자 hej 숫자 5919 네이버.com 혹은 뭐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hej5919 이게 제 카카오톡 아이디고요. 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톡으로. 내지 아니면 왜냐면 단톡방을 만들긴 할 건데 이 단톡방에 올리시면 좀 창피하실 것 같아서 괜히 뭐 단톡방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어쨌든 이 음원이나 내지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제가 다 일일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에는요 제목에 이름 본인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 아니고 본인 이름 슬러시 학과 내지 전공 여기다 기입해 주시고요. 또 슬러시 해서 학년을 꼭 제목에 적어서 작성해 보내주세요. 그냥 파일만 보내주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좀 모르는데 얼굴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작성해서 같이 좀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께 좀 뭔가 이후에 어떤 방향이나 방향성 내지 어떤 가야 할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내주시면